아, 또 누가 또 따라하셔. 준비. 아 진짜 자꾸 자, 8월 25일 문제입니다. 8월 25일 문제인데, 8월 25일 문제는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된 2,500만 원을 전액 외상 매출금 회수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여기가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전액 외상 매출금의 회수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그럼 8월 25일로 한번 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끝까지 읽어봐도 부가세와 관련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일반 전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8월 25일입니다. 분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신 분들 숫자 25번이요. 일반 전표 8월 25일로 들어가서 분계가 확인되신 분들 25번이요. 자, 여기 보시면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가 주식회사 마산이고요. 그리고 그 금액이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로 올라와서 문제 한번 볼게요. 8월 25일 현재 마산의 외상 매출금은 잔액은 1,500만 원이랍니다. 1,500만 원 받을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분계에서는 2,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분계가 되어 있네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럼 이 2,500을 얼마로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1,500으로 바꾸면 되죠. 1,500만 원으로 바꾸면 됩니다. 엔터.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느끼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대차 차익이 1,000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 1,000만 원은 뭐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주식회사 마산으로부터 발행한 어음대금을 조기 상환받은 것, 받았답니다. 그러면 어음대금을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감소해야 됩니까? 국민 여러분, 받을 어음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사라져야 됩니까?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다가 추가로 대변에 자산의 감소 대변이잖아요. 대변에 받을 어음 잡아주시고 거래처는 마산을 그대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 자, 문제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실제로는 1,500만 원밖에 없는 외상 매출금을 2,500을 받았다라고 분계해 놓은 것이 잘못이죠. 그래서 2,500을 원래의 1,500으로 바꾸고 그 차액 1,000만 원은 받을 어음 때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 처리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는 분 숫자 6번이요. 자, 여기서 이제 받으러 오면 당연히 거래처 걸려야 되겠죠.
자, 질문거리 있으신 분들 숫자 1번이요. 없습니까? 자, 반응이 별로 안 보여서 제가 이해가 되신 건지 안 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입력 중이시다. 자, 되셨을까요? 마무리하신 분들 완료 올려주세요. 완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문제 5번이 바로 기말 정리 분계, 결산 정리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이렇게,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가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1번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수동 기표, 수동 입력이야, 일반 전표에 직접 입력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고, 2번 문제도 이렇게 보니까 현금과 부족이죠. 이것도 저기 수동으로 입력하는 거고, 3번의 감가상각비는 금액만 나와 있잖아요. 금액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무슨 입력이에요? 수동 입력입니까? 자동 입력입니까? 네, 자동 입력입니다. 자동 입력을 하면 마지막에 F3 전표 추가를 꼭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동 입력은 우리가 며칠 전에 배웠습니다. 그죠?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이번 문제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자, 가봅니다. 8월 1일 전액 비용으로 8월 1일 날 비용으로 회계 처리된 보험료. 그러니까 8월 1일 날 보험료로 분개했다는 거죠. 제조 부문, 관리 부문, 이렇게 두 가지로. 제조 부문이면 500번대 보험료를 말하는 거고, 관리 부분이면 이제 800번째 보험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 1년분이랍니다. 1년분. 1년분. 자, 그럼 따져봐야 됩니다. 180만 원에 한 달치는 얼마일까요? 1개월치. 1개월치 15만 원일 겁니다. 15만 원. 15만 원. 그 다음 156만 원어치, 이 1년치잖아요. 그러니까 1개월치는 얼마일까요? 13만 원? 네, 13만 원. 13만 원. 그리고 기간이 이렇게 됐대요. 기간이 물론 여기 뒤에 월 단위로 계산한다 그랬지만 이건 우리 시험은 다 이렇게 하니까. 자, 8월 1일 날 분개를 했답니다. 8월 1일 날. 그럼 8월 1일 날 분개를 상상해 보면 차변에 500번대 보험료가 180만 원이 이렇게 나가고, 800번대 보험료가 156만 원이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뭐로 지급했는지 모르겠어요. 현금 등 해가지고 336만 원이 이렇게 나갔겠죠. 자, 여기까지 상상이 되시면, 이해가 되시면 숫자 1번. 왜 1개월치가 15만 원이야? 자, 그런데
교재에 필기할 곳이 너무 모자라요. 뭐 별도의 노트나 뭐 종이에다가 좀 적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원래 그래요. 교재가 넉넉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12월 31일 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질문이요. 단기분을 발견한 걸까요? 차기분을 발견한 걸까요? 맞습니다. 차기분을 발견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500번대, 800번대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이 모두가 다 단기분인 줄 알았을 거라는 거죠. 단기분. 이게 다 단기분인 줄 알고 분괴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분을 또 발견하면 이상하지요. 반대로 차기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차기분은 몇 개월치인가요? 국민 여러분, 차기분 7개월치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차기분이 12분의 7개월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럼 7개월치니까 아까 우리 한 달치 계산했죠? 이렇게 할 필요 없네. 7개월 곱하기 15만원씩 500번대는 15만원이죠? 그럼 얼마가 나오죠? 105만원. 그리고 요 밑에 거는 어떻게 되죠? 이거 어디다 적어? 나도 적을 데가 없다. 차기분이 얼마죠? 차기분이 7개월 곱하기 아까 13만원. 그래서 17은 91만원. 차기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차기분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당추 차차로 한번 생각해 보면 차기분은 추가합니까? 차감합니까? 예, 차기분은 차감합니다. 그래서 반대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으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러면 얘네들의 정체는 뭔가요? 얘네 정체는 내년치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급 비용 196만원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면 숫자 8번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실제 시험에 입력하는 것은 요 밑에 분계 답에 해당하는 것만 입력하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내년치 비용을 단기에 미리 지급했기 때문에 이건 성급 비용이 되는 겁니다. 성급 비용. 소정님이 진짜 복습 많이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속에는 이런 걸 배우긴 배웠다라는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갑자기 잘 안 된다 이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근데 다만 이게 좀 약간 뻑뻑한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보험료가 2개가 나와서 어려운 거예요. 원래는 하나만 나오면 할만한데 2개가 나오니까 정말 귀찮거든요. 당초 차차 외워야겠다고요? 그걸 이제 느끼면 어떡해요? 그걸 이제 느끼면 어떡해? 네, 여관님 1개월치가 1개월치가 왜 15만원, 13만원이 나오는 거냐고요? 12개월로 나누기 하니까 12개월 나누기 하니까 또 보여드려야 돼. 자 보십시다. 180만원 잠깐 정리하고요. 자 180만원
나누기 12은 뿅 15만원. 아, 맞네. 시험 보러 갈 때 계산기 들고 가도 되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니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가도 되나요가 아니라 들고 가야 하는 거예요. 아셨죠? 핸드폰으로 하면 안 되나? 예,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156만 원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 나누기 12은 13만 원. 확인됐죠? 뭐야, 또 질문이 뭐예요? USB는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 시험장에서 USB를 줘요. 그럼 거기 그거 가지고 설치하고 거기에 자동으로 답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USB를 제출하고 나오는 거예요. USB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하긴 뭐 컴퓨터 사인펜 가져가야 되나요?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컴퓨터 사인펜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체크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현금 가부족. 현금 가부족. 자, 우리가 회계 아이고, 머리야. 분계로 첫 단원이 현금 가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기초 분계 말고 기본 분계 1단원으로 배우지만 한동안 안 나오다가 기출 문제 가면 나타날 겁니다. 그랬거든요. 여기 기출 문제에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또 뭐 그럭저럭 다들 잘 하시더라고요. 갑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실제 현금이 장부상 현금보다 50만 원이 많아서, 그러면 실제 현금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1번) 문제 실기는 각자 하면 되냐, 이게 뭔 얘기래요? 1번 문제가 어떤 1번을 말하는 거죠? 좀 전에 했던 거? 입력하는 거 안 보여줘서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건 이제 각자 하시는 거예요. 예, 소장님. 메인 매출은 제가 설명, 물론 나중에 가면 메인 매출 입력 안 하는 경지까지 갈 수 있어요. 메인 매출은 지금은 안 돼요. 근데 메인 매출은 같이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조금 실력 붙으면 막 제가 말로 이렇게 하고 여러분은 그거를 이제 이해가 될 경지가 됐기 때문에 그냥 바로 입력할 수도 있지만 저희 수업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경지까지는 함께 못하고 일반 전표와 관련된 거는 각자 분배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좀 전에 1번 문제나 지금 2번 문제 보시면 날짜가 없어요. 그래도 이건 몇 월 며칠자 분계하는 거죠? 네, 12월 31일 분계하는 거예요. 왜요? 네, 결산일? 그치, 조금 나왔다. 답이 조금 나왔어요. 예. 기말 정리 분계, 결산 정리 분계라서 이건 말이 없어도 12월 31일 일반 전표에다가 분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2번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실제 현금이 장부상 현금보다 50만 원이 많아요. 자, 질문합니다. 실제가 많은 겁니까? 장부가 많은 겁니까? 예, 실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12월 11일 날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를 했대요. 자,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상상하는 거죠. 상상. 12월 11일 날 12월 11일 날 장부가 요만하면 실제가 더 많은 거죠. 얼마만큼 많다고요? 50만 원. 그래서 이렇게 실제가 기준이라서 플러스 50만 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금을. 이렇게 상상을 해서 12월 11일 날 분계를 상상해 보면 현금이 증가해야 돼요. 50만 원. 그때 내용 모르니까 현금과 부족 처리했겠죠? 50만 원. 그래서 현금과 부족이 대변에 있었겠구나. 그렇다면 오늘은 차변에 없어지겠지. 이렇게 느끼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렇게 느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날짜가 나왔잖아요. 12월 11일 날 컨닝하는 거지. 일반 전표를 컨닝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11일) 하면 이렇게 현금과 부족이 지금 금액을 보면 현금과 부족이 나오고 금액이 대변에 기록돼 있어요. 맞죠? 아, 현금과 부족 계정 과목이 대변에 있구나. 이렇게 컨닝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분계를 상상해도 되고. 이해되시면 숫자 3번. 이렇게 입력을 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자신감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아, 나 이거 12월 11일 날 분계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러면 이렇게 분계를 살짝 해놓고 시작하시는 거고, 아, 좀 불안한데 하시는 분들은 컨닝 하시면 되고. 그래서 현금과 부족이 무슨 변에 있었냐? 대변.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반대변으로 사라지는 거거든요. 현금이 50만 원. 아셨죠? 대변. 현금. 자, 근데 메모는 해야 되니까 제가 요거를 지울 수밖에 없네. 그죠? 눈물을 머금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오늘 30만 원은 외상 매출금 회수로 밝혀졌고 20만 원은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거래처 입력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되죠? 외상 매출금을 외상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현금은 증가하겠죠. 그러나 외상 매출금은 감소하겠죠. 외상 매출 감소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좀 어려운데, 현금은 이미 요날 증가시켰단 말이에요. 12월 11일 날 현금은 증가시켰기 때문에 오늘은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 부분이 좀 어려워요. 이 현금 분계 안 해요? 네, 현금은 요때 앞에서 분계를 이미 했어요. 사라지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사라지고 거래처 영진상사 잡아달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현금과 부족이 이렇게 차변에 사라지고 외상 매출금 대변에 사라지고 그리고 대변이 모자릅니다. 그러면 잡손실 아니면 잡이익인데 대변이 비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대변이 비면 잡이익이 들어가야죠. 맞습니까? 그래서 20만 원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잡이익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차변이면은 잡손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현금과 부족이 대변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쨌거나 해결을 해야 돼요. 12월 31일 날. 그 현금과 부족 없애고
그리고 아까 외상 매출 회수다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적어주시고, 그럼 30만 원이니까 20만 원이 대변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원인을 모른다 하니까 자비익으로 처리할 수 있게요. 되셨을까요? 자, 필기해 주시고 완료 잡아 주십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이 현금이란 말을 문제에 넣어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저기에 꽂히면 또 분계가 좀 이상하게 바뀔 수가 있는데, 현금이 들어온 거는 11일 날 들어왔고,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라는 것은 12월 31일 날 밝혀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 출제하시는 분들이 국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 되신 분들 완료 잡아주세요.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다 몇 월 며칠? 12월 31일 일반 전표에다 분개하시면 됩니다. 12월 31일 일반 전표에다가 분개하시면 됩니다. 수동 입력이었어요. 수동 입력. 자, 이번에는 금액만 나와 있는 자동 입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동 입력. 자, 잠시 후에 일반 전표 입력해 주시고, 이번에는 아니다. 일반 전표 2개 다 입력해 주세요. 먼저 K레벨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 2번 문제. 지혜님은 입력 끝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손미님도 소정님도. 자, 그리고 3번 문제 이제 들어갈게요. 3번 문제는 여러분 이건 자동 입력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은 질문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왜냐면 해답을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직접 분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직접 분개를 하는 거고, 대부분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동 입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매뉴얼상 자동 입력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답이 저는 좀 못마땅합니다. 원칙은 이렇게 하고, 또는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수동 입력
정확함을 인정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공부할 때는 자동 기표로 자동 입력으로 배우다가 갑자기 해답지는 수동 입력을 먼저 적어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칙적으로 자동 입력 단원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자동 입력을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동 입력은 말 그대로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요 자리죠. 요 메뉴를 이용합니다. 클릭하시고 자 1월에서 12월로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를 찾는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찾으셔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찾으셔서 요걸 기준으로 이 위에 쪽은 공장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 아래쪽은 본사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숫자 4번. 자, 그런데 위에도 감가상각이 있고 밑에도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 찾아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조부서의 감가상각비가 기계장치가 18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기계장치 자리가 요 자리니까 요거는 요 자리에 넣으면 될 것 같고 관리부서에 100만 원이 보여요. 이거는 요 밑에 내려가서 건물과 관계된 거니까 건물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력해 주세요. 기계장치는 180만 원, 본사 쪽 건물은 100만 원. 이렇게 입력 다 하셨으면 입력되신 분들 숫자 5번이요. 그러면 이걸로 끝입니까? 자동기표는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금액만 넣어주면 끝인가요?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요거 F3 전표 추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표 추가 클릭.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스 눌러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요 문구가 나와야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되신 분들 성공 잡아주세요. 성공. 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그죠?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뭐 느낌이 오시는 분들은 수동 입력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둘 다 인정입니다. 하지만 이거 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 입력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동 입력을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내용들에 대한 총복습을 했습니다.